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었던 1942년, 소련에 포로로 잡혀 있다가 풀려난 폴란드 병사들은 이동 중에 한 목동 소년이 메고 있는 짐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목동의 포대 안에는 반짝반짝한 눈을 깜빡이는 아주 귀엽고 조그만 아기곰 한 마리가 들어있었거든요. 목동은 아기곰의 어미가 사냥꾼들에 의해 죽었다고 알려주었고, 자기 얘기를 하는 걸 눈치챘는지 포대에서 아장아장 걸어나온 아기곰은 폴란드 사람들에게 다가가 다리에 코를 비비고 방긋 웃었죠. 곰에게 간택되어 버린 순간이네요. 양족도 아니고 곰줍이라니 황당하지만 실제로 군인들이 길에서 곰을 입양해 이등병으로 입대시킨 사건이 있었다는데요. 저는 스캔디 세계사를 쓴 이주은이고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아주 사적인 이야기는 전쟁 영웅이 된 곰돌이 병사입니다. 귀여운 아기곰에게 푹 빠진 군인들은 아기곰의 값으로 통조림과 동전 몇 입 등을 쥐어준 뒤 아기곰을 데려가기로 합니다. 처음엔 제대로 된 아기 물품을 구할 길이 없어 쩔쩔매던 군인들은 곧 보드카 병에 연유를 담아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아기곰은 곧잘 받아먹었고 자라면서는 과일, 꿀, 시럽, 마멀레이드 같은 것을 먹고 자랐죠. 아기곰은 현재까지도 폴란드에서 남자아이에게 붙여주는 이름 중 하나인 보이텍이라고 불렀습니다. 뜻은 전쟁을 즐기는, 웃는 전사라는데 처음 만난 순간부터 방긋 웃었던 아기곰에게 딱 맞는 이름이었죠. 포로에서 벗어나 부대에 도착한 군인들이 보이텍을 키우려면 부대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눈치를 보며 슬그머니 내밀어진 아기곰을 본 부대장은 다행히도 아기곰의 눈웃음에 순식간에 넘어가 버렸죠. 그렇게 어미를 잃은 아기곰 보이텍은 자유 폴란드군 2군단 22 보급 중대의 마스코트가 되었습니다. 바글바글한 군인들 사이에서 자라나며 보이텍은 맥주와 와인을 사랑하게 되었는데, 특히 어릴 때부터 보드카병에서 우유를 먹고 커서 그런지 맥주와 와인도 꼭 병에 담긴 것만 먹었으며 병이 비면 병을 들여다보는 신용을 하면서 더 달라는 표시를 하곤 했답니다. 술과 더불어 심지어 흡연을 즐기기도 했는데 불이 붙지 않은 담배는 거절했다고 해요. 불붙은 담배를 주면 한 입 피고는 입에 휙 던져 씹어먹으며 매우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술과 담배 외에 보이텍은 목욕과 레슬링 등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특히 레슬링을 하면 당연하게도 보이텍은 백전백승 전부 이겼죠. 물론 애초에 다 큰 불곰과 사람이 레슬링을 하며 죽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겠지만요. 당시 군인들이 입었던 피해는 심해봤자 발톱에 조금 긁히거나 군복이 좀 찢어지는 정도였다고 하니 아무래도 보이텍이 연약한 인간 친구들을 배려해 살살 해준 모양이에요. 훈련 후에는 함께 그늘에서 맥주 한 잔을 즐기고 샤워도 하던 보이텍을 두고 부대원들은 단순히 동물이 아니라 진짜 전우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팔레스타인에서 머물던 부대에 실탄을 노린 도둑이 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하필 도둑이 들어간 곳이 보이텍이 자고 있던 탄약 창고였죠. 군부대에 도둑질하러 온 것도 간 떨리는데 불곰이 자는 방으로 제 발로 들어가다니 운도 없네요. 기겁한 도둑은 고래고래 비명을 질러버린 탓에 바로 잡혔고 보이텍은 얼떨결에 상으로 맥주를 받았습니다. 부대가 가는 곳이라면 늘 함께 다닌 보이텍은 관리와 이동의 편리성을 위해서 아예 군에 입대해 이등병이 되었습니다. 월급 통장과 함께 군번까지 나왔죠. 월급은 받지 않는 대신 식량을 2배로 받았다고 하는데 보이텍 입장에서는 딱히 큰 불만은 없었을 것 같네요. 이등병인 보이텍은 1944년 이탈리아에서 벌어진 전투에 참전하기도 했는데요. 보이텍을 관리하도록 명받은 군인이 따로 있기야 했지만 전쟁에 와서 곰을 돌보는 일만 할 수는 없으니 보이텍을 두고 가야 했죠. 늘 사람들이 하는 일을 따라하기 좋아했던 보이텍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을 지켜보고는 포탄을 들고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방에서 포탄이 쾅쾅 터지는 소리가 났을 테니 무슨 상황인지 모르는 보이텍이 기겁을 하고 놀랐더라도 이해되지만 보이텍은 단 한 발의 포탄도 떨어뜨리지 않고 꿋꿋하고 침착하게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였습니다. 이처럼 뛰어난 능력을 보여준 덕분에 보이텍은 전투 후 업적을 인정받아 상병으로 진급되기도 했답니다. 이 전투 이후로 그렇잖아도 인기 많던 보이텍의 인기는 더더욱 높아졌고 결국 포탄을 들고 있는 보이텍의 그림은 부대의 상징이 되었죠. 그 사이 쑥쑥 자라서 키가 183cm에 몸무게는 220kg가 넘었던 보이텍이 이동할 때는 조수석에 앉아서 같이 타고 다녔는데 여행이 길어지면 보이텍이 편하게 누워서 갈 수 있도록 뒤에 태웠다고 합니다. 1945년 전쟁이 끝난 뒤 스코틀랜드에 머물고 있던 보이텍의 인기는 높아지기만 했습니다. 언론부터 동네 아이들까지 보이텍의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가득했죠. 그 후 2년 뒤인 1947년 부대가 해산하자 부대원들은 드디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보이텍은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보이텍은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 동물원에 가기로 결정되었죠. 늘 부대원들과 레슬링하고 같이 샤워하고 같은 막사에서 뒹굴며 잠을 잤던 데다 다른 동물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던 보이텍에게 갑자기 모두와 헤어져 동물원에서 사는 일은 아주 우울하고 슬픈 일이었습니다. 보이텍의 전우들은 보이텍을 위해 종종 동물원으로 찾아왔는데 낯선 영어만 가득 들리던 이 동물원에서 폴란드어로 보이텍을 부르는 사람이 나타나면 보이텍은 신이 나서 달려가 당장 담배를 내놓아라 하는 신용을 했다고 해요. 전우들은 동물원에서 맞거나 말거나 담장을 넘어 들어가 레슬링을 했다고 합니다. 1947년에 에든버러 동물원에 들어가게 된 보이텍은 15년 뒤인 1963년에 자연사하였습니다. 인기 많은 보이텍의 죽음에 당시 영국 방송에서는 안타깝게도 유명한 폴란드 군인이 세상을 떠났다고 방송하기도 했죠. 오늘날에도 보이텍의 인기는 여전해서 폴란드, 스코틀랜드 등지에 보이텍의 동상과 기념비까지 세워져 있답니다. 전쟁 속에서도 사랑과 우정을 쌓았던 곰돌이 보이텍의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아주 사적인 이야기, 저는 스캔지 세계사와 개와 고양이에 관한 작은 세계사의 작가 이주은이고요. 다음에 들려드릴 세계사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